여기 눈보다 빠른 손을 가진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문자가 도착하죠. 여기 잠깐 세우죠. 곧장 전화를 거는 요한. 눈치를 보는 것이 무언가를 숨기는 것 같습니다. 가시죠. 남성들이 차에 탑승하는 그때 사력을 다해 도망치고 남성을 따돌린 요한은 전화기를 듭니다. 예. 지금 어디예요? 쫓기고 있죠. 왜요? 지금 데리러 갈게요. 혼자서는 힘들 거예요. 제가 거기로 갈 테니까 빨리요. 하지만 남성들에게 들키고 싸움이 되지 않자 그대로 주랭랑을 칩니다. 도대체 그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이렇게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걸까요? (1년) 전 요한은 할머니의 집 문서를 담보로 마지막 배팅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멀리서 들이닥치고 있었죠. 요한아, 응. 그냥 내 돈 써라. 공제 함부로 쓰는 거 아니야. 아니 뭐 노름은 쩐싸움이라며? 그래도 지문서는 아니지 마. 거기 너네 할머니 슈퍼 재개발 들어간다면서. 그게 돈이 얼만데 그걸 거냐? 요한은 사실 사법연수생이고 도박장 현장을 덮치기 위해 위장 잔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빠 꼭 가야 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니까. 아버지와의 기억이 떠오르는 요한. 그리고 네, 지금 가요. 사법연수생이시라고. 계속 치시게? 요한에게 말을 걸어오는 의문의 여인. 지금 경찰 오고 있어요. 산 아래까지 태워다 줄까요? 아니요. 전 좀 이따가. 제가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 처음 보는 요한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하지만 요한은 이것을 거절합니다. 이름 김요한입니다. 직업 사법연수생입니다. 사법연수생이라고요? 저 펜이랑 종이 좀. 잔입을 지시한 높은 분의 연락처를 적고 저희 연수원장님 번호입니다. 지금 형사님 전화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늘 그려왔던 것처럼 임무를 완수하고 풀려납니다. 할머니, 좋았어요. 뭐 이렇게 늦었어? 쏘리합니다. 요한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레 제사상을 준비하는 요한. 오셨습니까? 아이고 원장님 먹고 사. 주십시오. 노영국 사법연수원장과 목진영 부장검사는 아버지 제사 때마다 늘 자리에 참석합니다. 근데 양 회장 근무는 어찌 알았을까? 검사가 오랫동안 쫓고 있는 남자는 양 회장입니다. 하지만 매번 경찰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한 발 먼저 빠져나갔죠. 양준 회장이라고 알지? 군마 뒷뼈가 네 동기 홍재서의 아버지 홍상욱 중수부장인 것도 알고 있고. 진영은 양 회장의 뒤를 봐주고 있는 사람이 검사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요한에게 위장 잔입을 요청했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거절해도 돼. 커리어. 네 돈 많나? 네 혹시 로스쿨 아들 밑에 깔고 갈 거라고 자신감 이빠인가 본데. 그 아들 연손 네 동기들 70%가 파라군 출신 아니면은 지 부모 대를 이어가 서초동 걸어두는 아들이다. 돈 없고 빼고 없는 니는 한 이들은 한 20년 지방에서만 뺑뺑이 치다가 끝나버리기라. 하지만 그래 요한아, 할머니 생각도 해야지.
호강시켜 드려야지. 요한은 그날 이후 동기인 재성과 가까이 지냈고 도박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네 홍재세하고 같이 놀다가 양 회장하고 다 같이 모이면은 문자 한 통만 넣어라. 이 신원 보증 자료는 사직통에 잘 모셔놔시오. 그리고 요한이 잔입 수사 중이라는 작전 보고서는 진영이 서초동 보안 데스크에 보관 중이었죠. 그건 그거고. 네 이태관이라고 들어봤나? 이태관이라고 양 회장이 마카오 놀러 갈 때마다 그말 롤링 전담하는 새끼가 하나 있다. 검사에게 이토강이라는 남자가 재군에 찾아왔고 자신에게 양 회장의 도박 영상이 있다며 딜을 했는데 근데 그래놓고 임마가 연락이 두절됐군데. 요하나, 네 이태관의 가마가 그 동영상 좀 찾아올 수 있겠나? 이태광이 지금 어디 있는데요? 성주교도소. 동영상을 얻기 위해선 누군가가 교도소에 들어가 그의 행방을 찾아야 했습니다. 네, 지금 요한에게 교도소로 위장 잔입을 부탁하는 겁니다. 요한아, 지금 대답 안 했대. 아니, 지금 대답하지 마라. 하지만 너무 위험한 일이었기에 결정이 쉽지 않은 요한. 그때 차 한 대가 멈춰서고 요한은 어디론가 끌려갑니다. 요한을 납치한 사람은 그가 잔입 수사를 했던 도박장의 사장 조혜도입니다. 일어났어요. 요한 때문에 적지 않은 손해를 본 그는 내 가게 어떻게 보상하실래요? 돈 없습니다. 사장님, 그 할매랑 같이 살지요? 쉽사리 요한을 놓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지. 많이 아프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습니다. 영국은 요한의 모습에서 요한의 아버지 모습이 보입니다. 요한아, 신념이란 게 우릴 바른 길로 안내하기도 하지만 때론 위험한 곳으로 그냥 보내버리기도 해. 그러니까 멈추고 싶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네. 그리고 다음 날 할머니. 요한아,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할머니 몸 괜찮아? 다친다면. 아이고 호들갑은 괜찮아. 쑥대밭이 되어 있는 집. 또 얼굴이 왜 이래? 아니야. 사랑니. 아유, 마 난리다 난리. 아이고 손님. 조혜도입니다. 이웃으로 변장의 할머니에게 접근해 있었죠. 아 됐다. 할매. 어디 갈로? 아마 가까이 있어. 전부 중단하자. 지금 장난합니까? 재판 들어가기 전에 중단하면 연수원도 자연스럽게 재입학할 수 있을 거야.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잔입 수사를 거절하는 요한. 죄송합니다. 영환아, 너가 할매 내가 지켜줄게. 부장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대화가 끝나고 영국은 홀로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예. 요한은 영국의 사망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야, 우리랑 뜻을 함께하는 분들 기다. 우리 쪽 사람들 몇 분들이 실종되기 전
모두 같은 번호로 전화가 왔었다. 영구이형도 역시 받았고 이마가 금융조세 조사 2부 윤병욱이다. 영국의 죽음에 의문이 있는 걸 알게 되죠. 우리 셋이 살려면은 이태화인 동영상 그 빨리 손에 넣어야 된다. 결국 선택을 하는 요한. 서울의 한 사찰에서 버젓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던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서울광역수사대는 송책인 김모 씨 그리고 도박에 참여한 남녀 54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적발된 불법 도박판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이 가운데는 사법연수생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위장 잔입을 시작합니다. 손님 와 계십니다. 누구? 이때 윤병욱이 진영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니 와 그랬노? 무슨 소리냐? 시금방진 새끼. 김유한이라네. 걔가 네 폭탄이지. 누구? 뭐 검사시부한테 잠입수사 같은 거라도 시킨 거야? 그들은 진영의 작전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말문이 막힌 진영. 김유한이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더 빠르겠네. 걔 오늘 입소했던가? 만약 이 위장 작전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적들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진영에게 등을 돌릴 겁니다. 지워야 합니다. 기사님, 좀 빨리 좀 가입시다. 사직동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병욱은 호송 중인 차량을 세워 요한을 불러냅니다. 나 누군지 알지? 금융조세 조사 2부 윤병욱이다. 지금 여기서 모든 걸 사실대로 말하면 감옥에도 안 가게 해주고 연수원도 복귀시켜줄게. 그리고 진영이 지시한 잔입 수사에 대해 실토하라 하는데 뭐라고요? 요한은 의리를 지켜 입을 열지 않았고 진영은 자신으로 향하는 모든 흔적을 샅샅이 지워버립니다. 네, 요한은 버려졌습니다. 방이 배정됩니다. 그런데 노란색 조폭방이다. 소개. 김유한입니다. 도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노름쟁이가 어떻게 우리 방에 왔을까? 야, 너 장선호 아냐? 그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소는 모르겠고 혹시 이태광이라고 아십니까? 첫날부터 질문을 하는 건방짐에 호된 신고식을 치릅니다. 전체 집중! 학장님 오십니다! 그때 학장이라 불리는 장선호가 등장합니다. 그는 교도관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특별 대우를 받으며 복역 중이죠. 일상 발방, 건방. 다 나오세요. 교도소에선 선호의 말이 법이자 놀이터였고 치킨 왔네. 가시죠, 과장님. 교도관들도 모두 상관을 모시듯 행동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태화이라고 양 회장이 마카오 놀러 갈 때마다 그만 롤링 전담하는 새끼가 아니다. 이런 건 눈에 보이지 않고 그저 이태광을 잡기 바빴죠. 하지만 어디에도 사진에서 보았던 남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이, 2345 연애다. 누가 면회를 올 사람이 없는데 끌려갑니다. 그리고 저 면회실 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면회실이 아닌 창구에 도착하죠. 그때 2345. 조회도의 부하들이 나타나고 그들은 호랑이 굴에 차발로 걸어온 요한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신고식을 제대로 치른 요한. 2345 채무 문제가 있습니다. 내일 밤 11시 취사장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동료들도 알게 되죠. 하지만 벙어리로 보이는 남성이 괴롭힘 당하자 말로 합시다. 앞으로 나서는 요한. 생각 없이 나서서 미안하다. 어머니 덕에 배웠다. 그리고 같은 방 송두철에게 불려갑니다. 매도 아는 놈이 맞는 긴데 밖에서 좀 친나? 그 정도 아닙니다. 본론을 말하는 두철. 니 요서 100만 원 만드는 법 내가 알려주고 어쩔래? 교도소에서 벌어지는 불법 도박판이 있다며 이현차인가 어떤 애새끼 한 마리가 기 들어가 학교문을 다 흐리놨다. 그곳의 정점에 서는 자가 여기서는 이걸 이기는 놈이 범털도 되고 개털도 된다 이기지. 교도소에서 권력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이 내가 판돈 대줄 테니까네 그놈만 눈에 한번 들어봐라. 그러고 그놈의 옆에 있다가 내 부탁 하나만 좀 들어두고. 그리고 반돈을 대주며 할머니를 보호해 줄 테니 장선호의 눈에 들어간 뒤 자신의 부탁을 들어달라고 말합니다. 니 그마 하우스 난리푸고 여 들어왔다며. 해도 내 한참 까마득한 후배다. 그 정도는 내 선에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니까네. 잘 한번 고민해봐. 요한은 제안을 받아들이고 아마 형님이 그래 말씀하시면 제가 따라야 안 되겠습니까? 두철은 곧장 조에드와의 계산을 해결해 줍니다. 됐지. 이걸로 성금은 내 이제 남은 건 도박장에서 성공하여 선우의 눈에 들면 되는 거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어라. 그러면 글마도 금덩이에 눈이 멀어갖고 늘 가까이 할 기다. 제가 장선호 옆에 서게 됐을 때 부탁하실 거라는 게 뭡니까? 와, 들어보고 아니면 안 할 기가.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요한이 있는 교도소는 말 그대로 교도소로 위장한 대형 하우스입니다. 여기 소장이 노름에 환장을 해서 지금 그 퇴직금 다 날려먹고 우리나라 라인계 이 따봉한테 뒤통수 제대로 물려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있었는데 그 따봉이 소장비 수금하라고 여기다가 지 학과 하나 들여서 하우스를 연 거지. 그 학과가 네가 찾던 이태광이고. 하지만 이태광을 도박으로 물리치고 새로운 실세가 등극했는데 그 사람이 어제 요한이 보았던 장선호입니다. 그리고 선호가 더 특별 대우를 받는 이유는 소장이 하우스장 노릇하면서 고객들을 유치하면은 장선호가 선수로 뛴다. 그가 어마어마한 돈을 소장에게 벌어다 주기 때문이죠. 아 잠깐만. 그러다 밖으로 소문이 새어나가면 어떡합니까? 뭐 출소한 재소자라든가. 저 위에 봐라. 보안과장이 하우스 매니저라든가. 여기 직원들 다 한통속이야. 모두가 합심하여 하우스를 운영하고 은폐하고 있으니 이야기가 밖으로 새어나가도 이것은 홍보가 될 뿐 어떠한 제재나 문제도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장선호 어떤 사람입니까? 천재. 노름판에서는 몇십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천재라고 하던데. 그 나이도 한참 어린 놈의 새끼가. 소장님 오늘 누구 롤링했대? 한국대 교수들이랍니다. 복수가 급한 요한은 바로 도박판에 참가합니다. 오늘 선수 내신다고. 그리고 요한은 3부 리그에서 출발하는데 이곳은 총 3개의 리그로 이루어져 있고 가장 위인 1부 리그는 선호의 선택을 받은 자만 올라올 수 있는 꿈의 리그입니다. 즉 3부와 2부에서 실력이 검증되지 않으면 선호의 귀에 들리지도 눈에 보이지도 않겠죠. 이쪽으로 앉아. 한 개 피 25,000원. 내보로 2천만 원. 3부 리그는 집 대신 담배로 돈을 계산합니다. 텍사스 홀덤. 족보는 세븐포커랑 똑같다. 다른 점은 카드 2장은 각자 받고 나머지 5장은 다 같이 공유한다는 거. 요한은 패에 자신이 있어 강하게 밀고 나갑니다. 그리고 헐.
7원표. 이야, 어형어선 뛰었는데 송사리만 잡으셨네. 조심자의 운인지 이렇게만 가면 이태광 금방 찾는다. 화투패만 잡았던 유한인데 첫 판부터 쉽게 풀립니다. 하지만 킹 원페어 좋았어. 가자. 레이즈. 좋습니다. 자신의 패를 본 것처럼 유한이 유리한 패만 주면 귀신같이 배팅을 포기합니다. 이번엔 구라로. 레이즈. 이 레이즈 이건 받아야지. 오케이. 콜. 받고 한 값 더. 콜. 대체 뭘 보고 하는 거지? 유한은 매일 밤 출전하지만 돈은 계속 잃고 맙니다. 동양화 만지다가 서양화 만지라니까 참 이기 어렵다 그자? 하지만 두철은 이런 유한에게 너무 벼랑 끝에 서서 악담을 쓰지 마라. 사람이 싸우면서 죽는 게 아니라 그 벼랑 끝에서 싸웠기 때문에 죽는 기라. 알겠지? 진심으로 격려를 해줬죠. 요즘 밤마다 공사가 다 망하시다면서? 어젯밤에도 도락을 즐기셨다고. 해두의 부하들은 여전히 유한을 괴롭히려 했고 두철의 성금은 할머니의 집값만 계산한 것이지 매일 밤 돈을 잃는 유한을 보호해줄 의향은 없습니다. 결국 도망치는 유한은 탈옥으로 간주되어 독방에 갇히게 되는데 무단위 탈과 명령 불응으로 감치 20일. 저기요. 옆방에서 생각지도 못한 귀인을 만나게 되죠. 돈만 있으면 나갈 수 있는데. 혹시 포커 좀 치세요? 아이고, 이러셨나 보네. 자신의 기초 이름부터 강의를 해주겠다는 남성. 왜 처음에 받는 두 장, 그 좋고 나쁘고가 다 순위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게임을 계속할지 말지 판단을 내리는데. 모르셨구나. 어떻게 제가 좀 알려드릴까요? 하지만 됐습니다. 도움이 필요 없는 요한은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상사오 나와. 요한은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바로 할머니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시신에는 특이점이랄 만한 외상은 없어서 저희는 자살로 추정하고 있는데 할머니는 입안에 집문서를 물고 돌아가셨습니다. 네, 이것은 요한에게 향하는 경고로 보이죠. 재선은 요한의 연수생 동기이자 대검찰청 부장 홍사국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홍사국의 스폰서가 요한의 목표인 양 회장이죠. 너 나한테 할 말 없냐? 요한은 재선이 의심스럽습니다. 내가 저 안에서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야. 조회도는 아닌 것 같아. 돈도 안 되는 살인을 저지를 새끼가 아니야. 그가 할머니를 죽였다면 어떻게든 계약서를 챙겨 땅을 뺏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집 집문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나, 할머니, 조회도, 그래도 집문서는 아니지 임마. 그리고 넌데 말이야. 네, 범인은 재선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숨기지 않는 재선. 너 그날 절에서 양 회장 삼촌 그리고 우리 아버지 목까지 노린 거였다며? 네, 재선은 요한이 자신의 적인 걸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할머니를 노린 겁니다. 시작은 네가 했어. 그냥 인간적으로 인간응보였다 생각해라. 그러면 우리 할머니 해친 새끼 누구냐? 감당할 수 있겠어? 네 할머니는
네가 죽인 거야. 참지 못하는 요한. 진영이 말립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죠. 저 새끼 저거 아까 난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보겠습니다. 부장님, 방금 그 얘기 뭡니까? 요한아, 저 수사 중인 거, 공무수행 중인 거 맞습니까? 진영은 요한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살면 사라진대. 정이라는 이름으로 목숨까지 던지며 공무 수행을 했지만 요한에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현실뿐이었습니다. 다시 교도소로 돌아온 요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뭡니까? 텍사스 홀덤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든 이태광을 만나야 합니다. 수업이 시작됩니다. 트럼프 카드는 4개의 그림, 총 5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52장으로 만들 수 있는 처음 받는 2장의 경우는 총 169가지. 처음에 받는 2장의 핸드 카드를 받고 나면 내 카드가 몇 위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레이즈, 요한은 카드를 하나하나 머릿속에 집어넣으며 텍사스 홀덤에 관해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성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어이, 2345. 저 지금 옆방이 불러도 대답을 안 합니다. 그 옆방은 어젯밤에 자기 방으로 돌아갔는데. 예? 요한은 그렇게 자신의 방으로 복귀합니다. 뭐냐? 두철에게 향하는 요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두철은 한 번 더 요한을 믿어 보기로 합니다. 폴드,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할만하다. 레이즈, 받고 리레이즈. 저쪽도 나쁘지 않나 보네. 플로브는 확인해보자. 콜. 블랍. 체크. 체크. 저쪽도 지금 어중간한 거야. 제이가 하나라도 있었으면 체크가 아니라 배팅을 했겠지. 그래도 첫 3장을 보기도 전에 레이즈를 한 거니까 제이는 없더라도 원페어는 있다. 나는 제이포 2페어. 저쪽은 뭐가 있나 한번 밀어보자. 레이즈. 이제 요한은 상대방의 심리를 읽기 시작합니다. 함부로. 문제야? 어? 오케이. 받고. 우리 콜. 완벽한 승리. 그리고 이 기세는 교대관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고 한 갑에 50이니까 총 400. 이거면 지난 3주치에 이자까지 쳐도 남는 겁니다. 이제 요한은 소중한 인물로 두철에게 자리 잡았죠. 떨어져. 도박장 양아치 새끼들이 어디서 건달행세? 50만 원 좀 받으면 되지? 이건 아닌 거야. 사다리 꺾이면 입 벌려간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요한을 기다린다는 간수. 요한을 찾아온 사람은 수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단번에 그녀를 알아보았죠. 오랜만이죠? 당신 누구야? 수연은 그날 밤 도박장에 경찰을 부른 사람이 요한인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 행동을 한 목적을 물어봅니다. 양회장? 네, 양 회장에 대해 잘 아는 것으로 보이는 수연. 그녀는 요한과 목적이 같아 보이죠. 요한 씨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되어줄게요. 그날 밤 수연 역시 양 회장을 이용해 무언가를 캐내고 있었죠. (5735) 이거? 눌렀어. 그럼 된 거야? 카메라는? 보여? 요한은 수연과 손을 잡는 조건으로 자신을 도와준 남성을 찾아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남성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요한이 찾던 이태광이 아닌 선호의 부하였습니다. 이태광이 아니다. 성함이 양 교수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수에게 부탁해 2부 리그에 진출할 수 있는 묘책을 듣습니다. 바로 소장 다음으로 힘이 있는 보안과장 라인을 타는 거죠. 60 맞춰드리겠습니다. 수익의 60%를 약속하며 2부 리그에 진출하게 된 요한. 그리고 첫 게임을 뛰는데 그들은 자기들끼리의 방식으로 패를 공유하고 있었죠. 그때 장선호가 등장합니다. 원수가무끼리 결국 한자리에 모이셨구만. 그리고 나 여기서 구경 좀 해도 되죠? 딜러를 자청하고 게임이 시작되는데 그들끼리 짜고 치는 판이었기에 다 들어갑니다. 요한이 이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자, 아유, 다 들어옵니다. 그때 교수의 말이 떠오릅니다. 하얀색 칩은 다이아, 초록색은 클로버, 파란색 스페이드, 빨간색 칩은 하트. 검지와 중지를 V로 펴서 칩을 밀면 A. 에이스 하트. 그리고 선우가 요한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구라 아닌가? 의심이 가지만 이런 짜고 치는 판에서 위로 올라가려면 모험을 해야 합니다. 콜. 자, 콜. 다 들어갑니다. 콜. 자, 양쪽 다 올인. 그럼 카드 오픈 하겠습니다. 그쪽부터. 자, 양빵도 카드 오픈. 아직 리버 한 장 남았습니다. 리버에서 에이스 나오면 역전합니다. 그럼 리버! 잠깐! 리버는 소승이 열겠습니다. 그러시죠. 장선호 타고 여기서 살아나가거나 장선호 맞고 오늘 밤 죽어나가거나. 안 보인다 노사이드. 제발 노사! 에이스다! 양빵 승! 요한의 승리입니다. 방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자신을 도와준 이유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선우의 방으로 찾아간 요한. 날 왜 도운 겁니까? 불쌍한 사람 돕는데 이유가 있나? 선우는 요한을 처음 보았을 때 범죄자들과 다른 눈빛에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단숨에 선우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왜 납니까? 머리 좋고 근성 있고. 선우는 도박계의 거물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소 후 자신과 함께 할 인재들을 모으고 있었죠. 아 거야 스톱이야. 요한은 두철의 방에서 벗어나 선우의 곁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창문에 있는 방에서 정장과 구두까지 1인자 선우에게 선택을 받으면 이곳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닙니다. 방은 어째 마음에 드시려나? 입주 선물을 주겠다며 요한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형이 그토록 애타게 찾던 이태광이. 네, 이태광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제정신이 아닌 상태라 대화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죠. 누가 얘 밥에 뭘 탔다는데 그게 락스였나 세제였나? 동영상을 찾아야 하는데 큰일입니다. 그때 요 이태광이는 왜 그렇게 애타게 찾았는고? 선우는 태광과의 사연을 묻고 요한은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질문이 어려워? 이 새끼한테 받을 빚이 좀 있습니다. 그거만 제 꽁지도 어느 정도 갚을 수 있고. 돈 얘기를 하자 이해하는 선우. 이 사람 소지품 좀 볼 수 있습니까? 뭐 돈 좀 되는 게 있나 싶어서. 노름쟁이가 소지품은 무슨 진짜 수중에 땡잔한 품... 아니다. 단돈 조금이랑 뭐 USB? 노름으로 돈 모을 재주 있었으면 애초에 여기 들어오지도 않았지. 그치? 저 시간이... 아이씨, 영어 시간 늦겠다. 자, 이 정도면 입주 선물 됐지? 오케이. 오늘은 문화의 날입니다. 그래서 단체로 영화 시청을 하는데 교도관들이 요한을 조용한 곳으로 불러내죠. 니랑 장선우랑 분리가가 허락도 없이 니를 빼간 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할까 싶다. 두철은 자신이 빌려준 돈이 8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갚을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거 한 방에 8억이라고 하면 수지 맞은 거 아니겠나? 그자? 기회가 되면 선우를 처리하라는 두철. 그리고 잠시 뒤 선우가 불려가고 요한은 선우의 뒤를 따라갑니다. 숨어있지 말고 빨리 나와요! 나 저거 엔딩 봐야 돼. 그리고 두철이 등장하자 형은 그만 도망가라. 치라. 흉기를 꺼내드는 요한. 하지만 학장 없애고 저까지 없애는 게 원래 계획 아니었습니까? 네, 어차피 요한은 두철에게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며칠 전 아 이게 이삼삼은 같이 좀 치우고 있어요 좀. 아우 진짜 고생 좀 해야지. 요한은 벙어리에게 두철의 계획을 듣습니다. 많이 돈독해 보이더라. 예, 돈독해 보이는데. 그래서 방장이 날 죽이려 한다고? 길사, 이따 잔치 끝나거든 설거지 단디 해라. 김요한이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쓴 숟가락까지 싹 다.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선우에게 말하고 오히려 두철을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철이 흉기를 꺼내는 그 순간 보안 과장이 나타납니다. 90. 제가 버는 거에 90 드리겠습니다. 히든메이드. 그리고 요한은 선호의 제자가 되어 카드 잡을 줄 몰라? 카드 손에 붙일 줄 모르냐고. 그의 모든 것을 전수받게 되는데 이때 요한을 도와줬던 벙어리가 선우의 오른팔 남대문인 걸 알게 되죠. 하지만 남대문은 요한이 선우의 신뢰를 얻을수록 강한 경계심을 보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싫은 겁니까? 전 재패 다 오픈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 자꾸 면회오는 사람은 누굴까? 그러던 어느 날 양 회장이 교도소에 방문합니다. 도 회장님은 제가 방금 전까지도 다시 여쭤봤는데 그는 교도소에 있는 도 회장을 만나러 왔지만 단칼에 거절당합니다. 아무래도 도 회장님 뒤에가 신선동이 있어서 그때 선우가 모습을 보입니다. 저희 장 기사입니다. 오늘 데리고 나오라고 하셨던. 그런데 둘은 서로 안면이 있어 보이고 선우는 양 회장을 향한 엄청난 분노를 감추고 있었죠. 간만에 해나무 섞어볼까? 대답이 없는 선우. 뭐야, 쫄았어? 아니, 그래, 졸린다. 그러니까 마사지 말고 2대2 복식 4포 홀덤으로 게임은 한 달 뒤. 그는 오늘이 아닌 다른 날로 게임을 잡고 요한을 쉬지 않고 훈련시킨 뒤 한 달 뒤 양 회장과 테이블에 앉습니다. 게임이 시작됩니다. 콜. 저 인간은 첫 판부터 조심해야 돼. 레이스. 네. 양 회장과 요한의 싸움. 배팅 300. 콜. 배팅 500. 콜. 프로스. 양 회장 스테키 친 것 같아. 나 접는다. 아니야. 달려. 불안해하는 요한에게 신호를 보내는 선우. 콜. 패를 확인합니다. 네, 패배입니다. 큰 돈을 잃은 요한. 본다고 뭐가 보이나. 콜. 홀드. 레이스. 200. 이번엔 선우가 붙습니다. 하지만 신중한 양 회장. 제사상 식는다. 빨리 들어와라. 이태광의 개가 마카오에서 비즈니스 하는 놈이 고수를 못 먹어. 응? 생긴 거하고 다르게 입맛이 아주 예민해. 근데 그런 놈이 집합에다가 락스를 말아먹고 지능지수가 한 자릿수가 돼. 그건 누가 개입에다가 락스를 짜 넣은 거겠지. 도발은 도발대로 하고 말려들지 않는 양 회장. 다이. 이 사람 다르다. 까비. 그리고 카드는 요한에게 넘어갑니다. 커피 한 잔만.
네. 커피? 아니요, 괜찮습니다. 사람이 이 구라의 시간에 들어서면 몸부터 반응하거든. 입술이 타들어가고 팔과 목에 소름이 돋고 갑자기 눈이 맑아지면서 세상이 미친 듯이 선명해지는 거야. 지금이야. 요한은 섞은 카드를 테이블에 올리고 패를 나눕니다. 걸렸다. 하지만 딱 걸렸어. 동생 그만. 밑장을 뺀 것은 요한이 아닙니다. 손목 단축 풀어. 네, 양 회장의 비서가 카드를 숨기고 있었죠. 아, 밤새 눈 빠지는 줄 알았네. 이것은 선우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이 설익은 놈을 데리고 나온 거구나. 의도적으로 초부티가 나는 요한을 데리고 나가 양 회장의 시선을 요한에게 묶어둔 것이죠. 여기 교도소입니다. 사방 천지가 CCTV고 진이사 구라치다 잡힌 장면도 다 찍혔어요. 진이사 풀어줄 테니까 두 번 다시 여기 찾지 않겠다 각 썼어. 결국 선우의 승리로 이번 게임은 끝이 납니다. 이따 아침에 여기 물 청소하고 소금 뿌려. 그리고 며칠 뒤 선우의 방을 찾아온 요한. 내일이면 저기 나가 있을 건데 뭘 그렇게 또 봐? 근데 내일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처음부터 여기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나갈란다. 선우는 만기 복역 후 출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선우가 없는 교도소는 남대문이 1인자였죠. 뭐해? 빨리 찾아! 빨리 찾아! 요한을 찾는 남대문. 그리고 요한과 마주치는데 그는 요한을 1인자로 인정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며칠 전 장선은 왜 따랐습니까? 장선호는 무슨 돈을 따랐던 거지. 요한은 선우에게 자신의 정체를 말하며 거래를 제안합니다. 저는 제 목 챙기지 않겠습니다. 장선호가 챙겨갔던 학장의 목, 여기 하우스 수익의 절반 전부 다 선생님과 다른 앞전들과 다 나누겠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돈에는 끝까지 충성하는 당신. 그리고 교도소의 1인자가 된 요한은 과연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금까지 JTBC 드라마 인사이더입니다.